겨울사는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낡은 지프차가 비포장도로를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 차 안에는 3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다. 운전석의 중년 남자, 조수석의 젊은 여자, 그리고 뒷좌석의 노부인. 어머니, 정말 여기가 맞습니까? 운전석의 남자가 백미러로 뒷좌석을 바라보며 물었다. 맞다, 이 길이다. 노부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주름진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다. 손수건은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정성스럽게 다려져 있었다. 그녀는 이 손수건을 40년 동안 간직해왔다. 차가 언덕을 돌아서자 갑자기 한 여인이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놀랍도록 맑고 강렬했다. 마치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다. 멈춰. 뒷좌석의 노부인이 소리쳤다. 차가 급정거했다. 도로 위의 여인과 차 안의 노부인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바람도 멈추고 새들의 지저귐도 사라졌다.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공기를 채웠다. 선아야. 도로 위의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차 안에 노부인이 문을 열고 비틀거리며 내렸다. 이것은 40년 전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산속에 버렸던 그 장소였다. 그리고 오늘 그 아들의 딸이 할머니를 모시고 이곳을 찾아온 것이었다. 운명은 때로 잔인하지만 때로는 기적을 만들어낸다. 1982년 겨울, 이 나라는 가난과 절망으로 가득했다. 경제는 어려웠고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급급했다. 김선아는 25살의 미혼모였다. 그녀의 아들 민준이는 겨우 3살이었다. 밤마다 그녀는 아들을 안고 울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의 따뜻한 천마는 그녀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다. 선아야, 네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걸 알잖니? 선아의 아버지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다. 가문의 수치다. 아버지 없는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냐?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아버지, 제발요. 민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키울 수 있어요. 선아는 울며 애원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일을 더 할게요. 밤낮으로 일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민준이를 데려가지 마세요. 하지만 선아의 아버지는 단호했다. 그는 마을에 존경받는 교사였고 딸의 불명예가 자신의 명성에 먹칠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세계에서 명예는 생명보다 중요했다. 그는 딸의 눈물을 외면했다. 내일 아침 그 아이를 고아원에 보낼 거다. 이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다. 그는 등을 돌렸다. 그날 밤 선아는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준이는 천사처럼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작은 손가락, 부드러운 숨소리, 때때로 꿈속에서 미소 짓는 모습.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세상 전부였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너무 약해서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선아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다. 그녀는 이 감촉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다. 아들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싶었다. 냄새, 웃음소리, 우는 소리, 심지어 떼쓰는 모습까지. 다음날 새벽, 선아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민준이를 고아원에 보내기 전에 자신이 직접 아이를 안전한 곳에 두고 오기로 했다. 그녀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절을 알고 있었다. 거기 스님들은 자비로워서 아이를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고아원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믿었다. 선아는 조용히 짐을 챙겼다. 아들을 위한 옷 몇 벌, 담요, 그리고 자신이 손으로 만든 작은 인형. 그녀는 또한 작은 쪽지를 준비했다. 거기에는 아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적었다. 이 아이를 사랑해 주세요. 제가 꼭 돌아올게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그날 아침 눈보라가 몰아쳤다. 하늘은 어두웠고 바람은 미친 듯이 불었다. 선아는 아들을 안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추위와 바람이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녀의 발은 얼어붙었지만 아들을 품에 안은 채 계속 걸었다. 엄마, 추워요. 민준이가 떨며 말했다. 그의 작은 목소리는 바람에 거의 묻혔다. 조금만 더 가자, 아가. 따뜻한 곳이 있을 거야. 선아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공포로 가득했다. 길이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하얗게 변했다. 하지만 길을 잃었다.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다. 선아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대로 가다가는 둘 다 얼어 죽을 것 같았다. 그녀는 절규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강해야 했다. 그녀는 울음을 삼키고 계속 걸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선아의 의식은 흐려지기 시작했다. 손발의 감각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을 놓지 않았다. 절대로 놓을 수 없었다. 그때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다. 작은 산막이었다. 선아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곳으로 달려갔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넘어지지 않았다. 아들을 지켜야 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선아는 안으로 들어갔다. 빈 오두막이었지만 적어도 바람은 피할 수 있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선아는 민준이를 안고 구석에 앉았다. 그녀의 몸은 얼어붙고 있었다.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눈꺼풀이 무거웠다. 하지만 잠들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잠들면 죽는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민준이를 살려야 해. 선아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들을 감쌌다. 추위가 그녀의 몸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아들은 따뜻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천으로 아들을 감쌌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종이와 펜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썼다. 이 아이는 김민준입니다. 2000년 3월 15일생. 제발 이 아이를 돌봐주세요. 제가 곧 돌아올게요. 하지만 선아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 작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쓰고 싶었다.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글씨를 쓸 수 없었다. 그녀는 아들의 이마에 키스했다. 엄마는 널 사랑해, 민준아. 영원히. 엄마가 곁에 없어도 엄마의 사랑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잘 자라렴. 착한 사람이 되렴. 엄마는 언제나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녀는 아들을 마지막으로 안아주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도움을 찾아야 했다. 누군가를 찾아야 했다. 그리고 선아는 오두막을 나섰다.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아들이었다. 민준아, 살아남아라. 엄마의 사랑을 기억해라. 민준이는 다음날 아침 발견되었다. 산을 순찰하던 산림청 직원들이 오두막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찾았다.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었다. 마을에서 여자와 아이가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여기 아이가 있어요. 한 직원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안도로 떨렸다. 아이는 건강했다. 외투에 단단히 쌓여 있었고 옆에는 쪽지가 있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 올렸다. 민준이는 울고 있었지만 심각한 부상은 없어 보였다. 김민준, 엄마가 돌아온다고 썼네요. 한 직원이 쪽지를 읽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다. 하지만 엄마는 어디에 있죠? 다른 직원이 물었다. 그들은 주변을 수색했다. 눈은 밤새 더 내렸고 모든 것이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다. 그들은 오두막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오두막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여자의 시신을 발견했다. 눈 속에 쓰러져 있었다. 얼어 죽은 것이었다. 이 여자가 엄마인 것 같아요. 한 직원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시신을 옮기려 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기다려요. 아직 숨이 붙어 있어요. 한 직원이 여자의 목에 손을 대고 외쳤다. 매우 약하지만 맥박이 느껴졌다. 선아는 살아있었다.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그녀의 몸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다. 모성애의 힘이었을까? 아니면 아들을 다시 보고 싶다는 의지였을까?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버티고 있었다. 그들은 즉시 그녀를 병원으로 옮겼다. 헬리콥터가 출동했고 그녀는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심각한 저천증입니다. 선아는 한 달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의사들은 그녀가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싸우고 있었다. 매일 그녀의 뇌파는 작은 활동을 보였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어느 추운 아침 그녀는 눈을 떴다. 깨어났을 때 그녀의 첫 번째 말은 민준이는 이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 말은 분명했다. 하지만 잔인한 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아이는 이미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당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고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었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엄마예요. 제 아들이에요. 선아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저천증으로 인해 선아는 심각한 기억 손실을 겪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도 집도 가족도 기억하지 못했다. 오직 민준이라는 이름만 기억했다. 그 이름은 그녀의 영혼 깊숙이 새겨져 있었다. 제 아들, 민준이 어디 있어요? 그녀는 계속 물었다. 밤낮으로 누구에게나. 병원에서는 그녀를 정신과 병동으로 옮겼다. 그녀는 미친 여자 취급을 받았다. 신원 미상의 환자.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그녀는 번호로만 불렸다. 32번 환자 식사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선아의 아버지는 딸이 죽었다고 결론 지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딸의 죽음을 숨기기 위해 그녀가 다른 도시로 이사 갔다고 거짓말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딸이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 거짓말과 함께 살았다. 죄책감과 함께. 한편 어린 민준이는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희미했다. 하지만 밤마다 꿈을 꾸었다. 따뜻한 품, 부드러운 목소리. 엄마는 널 사랑해. 그는 깨어나면 항상 울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그를 이상하게 봤다. 너는 왜 맨날 울어? 한 아이가 물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민준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바보야, 우리는 다 고아야. 엄마가 없어. 그 아이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알고 있었다. 어딘가에 자신을 사랑하는 엄마가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이 그를 살게 했다. 세월이 흘렀다. 선아는 결국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이름도 없이 과거도 없이 산속마을에서 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산골 아줌마라고 불렀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물어보지 않았다. 사람들은 각자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선아는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작은 밭을 일구고 채소를 키웠다. 가난했지만 그녀는 살아야 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딘가에 그녀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비록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매일 밤 그녀는 기도했다. 민준아, 어디 있니? 엄마는 여기 있단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엄마를 용서해 주렴. 엄마가 널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그녀는 매일 산에 올랐다. 그곳에서 그녀는 멀리 바라보았다. 혹시 누군가 올까? 혹시 민준이가 올까?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날은 가고 계절은 바뀌었지만 그녀는 기다렸다. 한편 민준이는 고아원에서 자라 훌륭한 청년이 되었다.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갔고 좋은 직장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빈자리가 있었다. 엄마라는 빈자리.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다. 그녀는 민준이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그를 깊이 사랑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수진이 말했다.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고마워요. 하지만 엄마가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민준이는 슬프게 말했다. 그에게는 딸이 태어났다. 이름은 지은이었다. 그는 딸을 처음 안았을 때 울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의 무게를 느꼈다. 그리고 자신의 엄마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빠,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어린 지은이가 물었다.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신단다.
민준이는 슬프게 대답했다. 그는 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엄마가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을. 민준이는 자신의 엄마를 찾으려고 했었다. 하지만 모든 기록은 불완전했다. 그는 오직 자신이 산속 오두막에서 발견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엄마의 이름도 얼굴도 몰랐다. 쪽지는 오래전에 분실되었다. 그는 경찰에 문의했다. 1982년 겨울 산에서 발견된 아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고아원에도 문의했다. 제 어머니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당시의 기록이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모든 문이 닫혀 있었다. 민준이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늘 생각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전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됐어요. 세월이 더 흘렀다. 민준이는 중년이 되었고 그의 딸 지은이는 대학생이 되었다. 지은이는 영리하고 끈기 있는 아이로 자랐다. 그녀는 아버지의 슬픔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어느 날 지은이는 학교 프로젝트로 잃어버린 가족 찾기를 하게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이것은 아버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었다. 아빠, 할머니를 찾고 싶어요. 지은이가 말했다. 지은아, 너무 오래되었어. 불가능할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딸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시도해보고 싶어요. 혹시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실지도 몰라요. 아빠는 항상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포기하지 말라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다고. 민준이는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는 마. 지은이는 끈기 있게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다. 오래된 신문을 마이크로필름으로 하나하나 확인했다. 병원 기록을 뒤졌으며 산림청 자료를 확인했다. 그녀는 수없이 문의 전화를 했고 수없이 거절당했다.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늦게까지 연구했다. 그녀의 룸메이트가 물었다. 지은아,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이건 그냥 학교 프로젝트잖아. 아니야. 이건 내 아버지를 위한 거야. 아버지는 평생 할머니를 그리워하셨어. 난 아버지에게 답을 주고 싶어. 그리고 마침내 석 달의 조사 끝에 그녀는 단서를 찾았다. 1982년 겨울, 여자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기사. 하지만 작은 추가 기사가 있었다. 시신으로 추정되었던 여자, 기적적으로 생존.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 신원 미상. 정신병원으로 이송. 지은이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혹시 그녀는 그 병원을 찾아갔다. 버스와 기차를 갈아타며 3시간이 걸렸다. 병원은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다. 하지만 기록은 오래되어 대부분 소실되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오래된 환자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행정직원이 말했다. 지은이는 실망했다. 하지만 그때 복도를 지나가던 한 늙은 간호사가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1982년요. 혹시 민준이라는 이름을 계속 부르던 환자를 찾으시나요? 그 간호사가 물었다. 지은이는 놀라 돌아봤다. 네, 맞아요. 민준이요. 아, 그 여자분. 기억나요. 저는 그때 신입 간호사였어요. 그분은 정말 특별했어요. 아들을 찾으며 울던 분이죠. 민준이라는 이름을 계속 불렀어요. 매일 밤낮으로. 처음에는 우리 모두 그녀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녀의 눈빛을 보았어요. 그건 미친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랑하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민준이요. 그게 제 아버지 이름이에요. 지은이는 흥분해서 말했다. 정말요? 그럼 그분이 아버님의 어머니일 수도. 간호사는 눈을 크게 떴다. 그분은 어디로 가셨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퇴원하신 후에 이 근처 산골 마을에 사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지만 마을 사람들이 알 거예요.
사람들이 그녀를 산골 아줌마라고 불러요. 지은이는 즉시 그 마을을 찾아갔다. 그녀의 가슴은 뛰고 있었다. 할머니일까? 정말 할머니일까? 지은이가 산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산골 아줌마에 대해 말해 주었다. 아, 그분이요. 이상한 분이에요. 혼자 살면서 매일 산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기다린대요. 한 마을 주민이 말했다. 누구를 기다리나요? 지은이가 물었다. 아들이래요. 하지만 아무도 온 적이 없죠. 40년 동안요. 우리는 처음에 그녀를 피했어요. 조금 무섭기도 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단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지은이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혹시 그녀는 그 여인을 만났다. 산 중턱의 작은 집에서. 집은 낡았지만 깔끔했다. 작은 정원에는 꽃이 피어 있었다.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실례합니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눈은 여전히 맑았다. 실례합니다. 혹시 김민준이라는 이름을 아시나요? 지은이가 물었다. 여인은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민준이, 너 민준이니? 그녀의 목소리는 희망과 두려움으로 떨렸다. 아니에요. 저는 민준이의 딸 지은이에요. 지은이도 울기 시작했다. 여인은 주저앉았다. 울기 시작했다. 민준이가 살아있구나. 딸이 있다니. 민준이가 결혼했구나. 가족이 있구나. 지은이도 울었다. 그녀는 여인을 안아주었다. 할머니가 맞죠? 제 할머니죠. 나는 기억이 없어. 하지만 민준이, 그 이름만은 기억해. 매일, 매 순간. 그날,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할머니를 찾았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세요. 민준이는 믿을 수 없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고? 정말이니? 네, 아빠, 정말이에요. 할머니가 여기 계세요. 아빠를 기다리고 계세요. 민준이는 즉시 차를 몰고 그 마을로 향했다. 그는 운전하면서 울었다. 40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40년 만에 어머니와 아들이 재회하는 순간이었다. 차가 마을에 도착했다. 민준이는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보았다.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노인.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엄마라는 것을. 선아와 민준이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아, 정말 너니? 내 아들이. 선아의 목소리도 떨렸다.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너를 버려서 미안해. 선아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울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절 버린 게 아니에요. 엄마는 절 살리려고 하셨어요. 엄마는 저를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하지만 네가 고생했잖아. 엄마가 곁에 없어서. 괜찮아요, 엄마. 저는 잘 자랐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됐어요. 지은이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울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다. 할머니, 아빠,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요. 선아는 손녀를 바라보았다. 지은이, 정말 고마워. 네가 우리를 찾아줘서.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네 사람은 그 산속도로에서 오랫동안 함께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고 울고 웃었다. 40년의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기억이 돌아오셨어요? 민준이가 물었다. 아니, 아직도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해. 하지만 너를 보니까 가슴속에서 뭔가가 따뜻해지는 걸 느껴. 이게 모성애인가 봐. 기억은 없지만 사랑은 남아있어. 엄마, 이제 저희와 함께 가세요. 더 이상 혼자 사실 필요 없어요. 선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준아.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와요, 엄마. 왜냐하면
이곳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곳이거든. 나는 여기서 널 기다렸어. 40년 동안. 그리고 넌 돌아왔어. 이곳은 이제 우리의 특별한 장소야. 여기는 사랑이 시작된 곳이고 사랑이 끝나지 않은 곳이야. 하지만 엄마, 괜찮아. 나는 혼자가 아니야. 마을 사람들이 있고 이제 너희도 찾았으니 가끔 방문해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해했다. 어머니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치유되고 있었다. 알았어요, 엄마. 매주 올게요. 지은이도 데려올게요. 그리고 엄마, 아내 수진이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내, 내게 며느리가 있구나. 선아는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손녀. 정말 예쁘구나. 선아는 지은이를 바라보았다. 지은이가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진정한 모성애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선아는 미소 지었다. 그래, 좋아. 하지만 슬픈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 우리는 다시 만났잖니. 이건 행복한 이야기야. 이건 희망의 이야기야. 네, 할머니. 기적의 이야기예요. 그날 이후 민준이는 약속을 지켰다. 매주 어머니를 방문했다. 때로는 혼자, 때로는 아내와 딸과 함께.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다.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선아는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다. 가족이 생기자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녀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손녀와 며느리에게 음식을 해주고 싶었다. 엄마, 제가 어렸을 때 어땠어요? 민준이가 물었다. 선아는 머리를 짚었다. 글쎄, 기억이 잘 안 나. 하지만 너는 분명 착한 아이였을 거야.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 엄마도 착한 엄마셨어요. 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으니까요. 그건 어떤 엄마라도 했을 거야. 아니에요. 어떤 엄마들은 자식을 진짜로 버려요. 하지만 엄마는 달랐어요. 엄마는 저를 구하려고 했어요. 지은이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열심히 기록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오래된 사진을 찾고 역사를 재구성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작업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학교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사명이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제가 찾은 사진이에요. 그것은 1982년의 신문 기사였다. 산속에서 발견된 미스터리 여인이라는 제목. 사진 속의 여자는 젊고 아름다웠다. 비록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고귀함이 있었다. 선아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이게 나였구나. 나는 이런 모습이었구나. 네, 할머니, 정말 예쁘셨어요. 지금은 늙어서, 아니에요, 지금도 예쁘세요. 더 예쁘세요. 왜냐하면 할머니의 사랑이 얼굴에 나타나니까요. 할머니의 강인함이, 할머니의 끈기가, 할머니의 희망이 모두 얼굴에 나타나요. 선아는 손녀를 꼭 껴안았다. 고마워, 지은아. 네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선아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마을도 변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이상한 상올 아줌마가 아니라 40년을 기다린 어머니로 그녀는 마을의 자랑이 되었다. 마을 이장이 찾아왔다. 선아 씨, 우리가 몰랐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연을 가지고 계실 줄은. 우리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우리 마을에서 당신을 위해 뭔가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집을 수리하고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 이대로 좋아요. 하지만 정말이에요. 저는 가족을 되찾았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민준이 없으면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민준이가 있어요. 저는 완전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그녀를 도왔다. 겨울이 오기 전에 그녀의 집을 보수하고 난방을 개선하고 식량을 제공했다. 그들은 그녀가 거절하기 전에 조용히 일을 끝냈다. 선아는 감동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저는 여러분께 빚을 졌어요. 아니에요, 선아 씨. 우리야말로 죄송합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셨어요. 사랑과 인내에 대해서요. 한편 지은이의 프로젝트는 학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그녀의 교수는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지은 씨, 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이것은 단순한 재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본성, 사랑의 힘, 그리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할머니가 동의하실까요? 할머니는 조용한 분이세요. 물어보세요. 하지만 제 생각에 할머니는 동의하실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걸 아시니까요. 지은이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선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아.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무엇인가요? 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은 길을 찾는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어. 네, 할머니. 꼭 그렇게 전달할게요.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던 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지은이는 더 많은 조사를 하던 중 선아의 진짜 가족을 찾아냈다. 그녀는 옛 신문 기사에서 선아의 아버지 이름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추적했다. 선아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동생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철수. 그는 아직도 고향에 살고 있었다. 지은이는 그 남동생, 선아의 동생인 김철수를 찾아갔다. 그는 이제 60대 후반의 노인이었다. 혹시 김선아라는 누나가 계셨나요? 지은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철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누나, 어떻게 그 이름을? 누나는 40년 전에 제가 찾았어요. 누나가 살아계세요.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해요. 누나는 40년 전에 죽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살아계세요. 제가 직접 만났어요. 누나는 기억을 잃었지만 살아계세요. 지은이는 그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눈보라, 오두막, 혼수 상태, 기억 상실, 그리고 40년의 기다림. 철수는 듣는 내내 울었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셨구나. 누나가 살아있었는데. 우리는 누나를 찾지도 않았어. 지금이라도 만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무슨 얼굴로. 우리는 누나를 버렸어요. 가족이잖아요. 누나는 동생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만나야 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만나야 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가야죠. 누나를 만나야죠. 며칠 후 철수는 산골마을을 찾아왔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누나의 집으로 향했다. 선아는 그를 보았다. 당신은 누구세요? 누나, 저예요. 철수. 누나의 동생 철수예요. 선아는 머리를 짚었다. 철수, 그 이름이 왜 익숙하지? 누나, 저는 당신의 동생이에요. 어렸을 때 함께 놀았잖아요. 누나는 항상 저를 보살펴줬어요. 선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기억이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가 울렸다. 이상한 친근함이 느껴졌다. 내게 동생이 있었구나. 두 사람은 포옹했다. 철수는 계속 사과했다. 누나,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찾지 못해서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렸고 겁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죠. 저는 평생 누나를 그리워했어요. 괜찮아. 넌 어렸잖아. 네 잘못이 아니야. 이제 우리 다시 만났잖아. 그게 중요해. 아버지가 누나를 죽었다고 했어요. 저는 믿었어요. 그리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다시 만났잖아. 그게 기적이야. 이제 선에게는 완전한 가족이 생겼다. 아들, 손녀, 며느리, 동생, 그리고 마을 사람들. 그녀의 작은 집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했다. 웃음소리, 이야기, 따뜻함. 어느 날 선아는 민준이에게 물었다. 민준아, 너는 나를 원망하지 않니? 왜 원망해요, 엄마? 내가 널 버렸잖아. 네가 고아원에서 고생했잖아. 엄마는 절 버린 게 아니에요. 엄마는 절 구했어요. 만약 엄마가 저를 집에 두고 갔다면 할아버지가 저를 고아원에 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저를 안전한 곳에 두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거의 죽을 뻔했지만요. 엄마는 영웅이에요. 제 영웅이에요. 하지만 결국 넌 고아원에 갔잖니. 그래요.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강해졌어요. 혼자서도 살 수 있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해요. 가족이 있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엄마가 있어요. 넌 정말 착한 아들이구나. 엄마가 그렇게 키우셨으니까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마의 사랑이 제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게 저를 지켜줬어요. 선아는 아들을 꼭 껴안았다. 고마워, 민준아. 네가 이렇게 자라줘서, 네가 나를 용서해줘서 지은이의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다. 제목은 10분의 기적, 40년을 기다린 어머니. 다큐멘터리는 국내 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사람들은 선아의 이야기를 듣고 울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느 날 한 여자가 마을을 찾아왔다. 그녀는 울면서 선에게 말했다. 선아 씨, 당신의 이야기를 보고 제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10년 동안 연락을 안 했었는데 다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보고 깨달았어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선아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잘했어요. 가족은 소중해요. 놓치지 마세요. 제가 40년을 기다렸잖아요. 그 시간을 돌려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아직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선아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의 뇌는 천천히 깨어났다. 어느 날 그녀는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민준아, 네가 태어났을 때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어. 엄마, 기억나세요? 아주 조금. 너는 정말 예쁜 아기였어. 작고 따뜻했어. 네가 처음 울었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 민준이는 감격했다. 엄마. 그리고 내가 너를 안고 산을 올라갈 때 너는 울지 않았어. 마치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너는 내 품에서 조용히 있었어. 엄마, 더 기억나세요? 잘 모르겠어. 희미해.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 난 널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영원히 사랑할 거야. 저도 사랑해요, 엄마. 제가 엄마를 찾지 못했을 때도 저는 엄마를 사랑했어요. 철수도 자주 방문했다. 그는 누나에게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누나, 기억나요? 우리가 강가에서 놀던 거. 누나는 항상 저를 보호해줬어요. 다른 아이들이 저를 괴롭히면 누나가 나서서 저를 지켜줬어요. 그랬구나. 네, 그리고 누나는 노래를 잘 불렀어요. 제가 무서워할 때마다 노래를 불러줬죠. 엄마가 가르쳐주신 자장가였어요. 선아는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낮은 멜로디, 부드러운 가사, 달빛이 고요히 흐르는 밤에 아기가 잠들면 천사가 와요. 누나, 그 노래예요. 그 노래 정말 기억하시는 거예요? 선아는 놀랐다. 내가 이 노래를 알고 있었구나. 어디선가 이 노래가 나오는데, 네, 이건 엄마가 우리에게 불러주시던 자장가였어요. 누나도 저한테 항상 불러줬어요. 그날 밤 선아는 민준이에게 그 노래를 불러주었다. 민준이는 듣는 내내 울었다. 그 노래, 그 멜로디가 어딘가 익숙했다.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서. 엄마, 이 노래 저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어렴풋이 따뜻한 느낌이에요. 정말? 네. 제 꿈속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의 목소리, 이 멜로디. 그럼 우리의 연결은 끊어지지 않았던 거구나. 기억은 사라졌어도 사랑은 남아있었던 거야. 시간이 흘러 지은이는 대학을 졸업했다. 그녀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었다. 그녀의 첫 작품인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러 상을 받았고 그녀는 인정받는 감독이 되었다.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제가 정말 감독이 됐어요. 그래, 우리 손녀. 자랑스럽구나. 이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제게 영감을 줬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진정한 이야기에 힘을요. 아니야, 네 노력의 결과야. 네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았잖아.
네가 없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 거야. 지은이는 할머니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할머니의 지혜를 배웠다. 할머니, 어떻게 40년을 기다릴 수 있었어요?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으셨어요? 글쎄, 사실 나도 잘 몰라. 그냥 포기할 수 없었어. 가슴속에 뭔가가 있었거든. 민준이라는 이름. 그게 나를 살게 했어.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생각했어. 오늘 민준이가 올지도 몰라. 그게 나를 하루하루 살게 했어. 힘들지 않으셨어요?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정말 힘들었어. 매일 밤 울었어.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오면 다시 일어났어. 왜냐하면 혹시 오늘이 민준이를 만나는 날일 수도 있잖아. 그 희망 하나로 40년을 살았어. 그럼 포기하고 싶을 때는요? 있었지. 많았어. 특히 겨울이 오면 그날이 생각나서 더 힘들었어.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에게 말했어.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내일은 다를지도 몰라.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여서 40년이 됐어. 할머니는 정말 강하세요. 아니야, 난 약했어. 수없이 무너졌어. 하지만 사랑은 강했어. 사랑이 나를 일으켰어. 사랑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 민준이에 대한 사랑이 나를 살게 했어. 지은이는 이 대화를 기록했다. 그리고 자신의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할머니처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민준이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그는 이제 부장이 되었다. 그는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다. 더 따뜻하고 더 이해심이 많았다. 엄마, 제가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해, 아들. 넌 항상 열심히 했잖아. 이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절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엄마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무슨 교훈? 사랑의 힘이요. 진정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이요. 선아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네온 훌륭한 사람이 됐어, 민준아. 내가 꿈꾸던 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됐어. 엄마가 좋은 사람이니까요. 엄마의 사랑이 저를 만들었어요. 민준이는 회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저는 고아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딘가에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이 맞았습니다. 40년 후에 저는 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기적은 믿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회사는 민준이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기로 했다. 민준 씨, 당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저 혼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어머니, 제 딸,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가족의 이야기로 만들죠. 사랑은 기다림이다. 어때요? 아니요. 배 어려지지 않은 사랑. 이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버려진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항상 서로를 사랑했으니까요. 책의 제목은 버려지지 않은 사랑이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가족에게 더 사랑을 표현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선아를 위해 축제를 준비했다. 선아 씨, 우리가 당신을 위해 작은 행사를 준비했어요. 행사요? 왜요? 당신이 우리 마을의 자랑이니까요.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 마을을 유명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존경해요. 당신의 사랑, 당신의 끈기를요. 축제날,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왔다. 기자들, 방송국, 그리고 선아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 마을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다. 선아는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떨렸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본 적이 없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어머니였어요. 아들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당신은 특별해요. 당신은 영웅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들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게 특별한 건가요? 어떤 엄마라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네, 그게 가장 특별한 거예요. 당신은 40년을 기다렸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준이와 지은이도 무대에 올랐다.
여러분, 제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40년 동안 저를 기다렸어요. 기억도 없으면서, 이름도 기억 못하면서 그래도 저를 믿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할머니는 제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다시 박수를 쳤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 그날 밤 마을에는 불꽃놀이가 펼쳐졌다. 선아는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바라보았다. 민준이, 수진이, 지은이, 그리고 철수. 예쁘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네, 할머니. 할머니처럼 예쁘죠? 지은이가 말했다. 나는 늙었어. 아니에요. 할머니의 마음은 영원히 젊어요. 할머니의 사랑은 영원히 젊어요. 몇 년이 더 흘렀다. 선아는 이제 80이 넘었다. 그녀의 건강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행복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 어느 날 그녀는 민준이를 불렀다. 민준아, 내가 너에게 줄 게 있어. 뭔데요, 엄마? 선아는 낡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노트가 있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 쓴 일기야. 기억이 조금씩 돌아온 뒤로 매일 썼어. 네가 어렸을 때의 기억, 내가 너를 생각했던 순간들, 그리고 너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 민준이는 노트를 열었다. 거기에는 선아의 생각, 감정, 후회,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의 송글씨는 떨렸지만 그 속의 사랑은 확고했다. 민준아, 미안해. 네가 자라는 동안 곁에 없어서, 내 첫걸음을 보지 못해서, 네 첫말을 듣지 못해서, 네 졸업식에 가지 못해서. 엄마, 하지만 너는 훌륭하게 자랐어. 나는 자랑스러워. 너는 내가 꿈꾸던 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됐어. 엄마,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는 오래 사실 거예요. 우리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 오래 살고 싶어. 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만 언젠가는 가야지. 그게 삶이야. 엄마, 괜찮아. 나는 행복했어. 너를 다시 만났으니까. 그게 충분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민준이는 울었다. 선아는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 우리는 기적을 경험했어. 40년 만에 다시 만났잖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우리는 운이 좋은 사람들이야. 네, 엄마. 정말 기적이에요. 그리고 넌 내게 손녀를 선물했어. 지은이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그 아이가 우리를 찾아줬어. 네, 엄마 닮아서요. 아니야, 네오 닮았어. 강하고 착하고 끈기 있어. 우리 가족은 정말 축복받았어. 선아는 결국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사랑해였다. 그 말은 모두에게 향했다.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마을 사람들, 선아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그리고 그녀에게 영감을 받은 사람들.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민준이는 조사를 읽었다. 제 어머니는 평범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기억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저 가슴속에 사랑 하나로. 어머니는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저를 구해주셔서, 저를 기다려주셔서, 그리고 다시 저를 사랑해주셔서,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히 제 가슴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을 제 딸에게, 그리고 제 딸의 아이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지은이도 몇 마디 했다.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희망이었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무리 어둡고 힘든 상황에서도 사랑은 길을 찾는다는 것을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계속될 거예요. 저를 통해, 아빠를 통해,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할머니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거예요. 장례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선아가 사랑했던 산으로 갔다.
그들은 그곳에 작은 비석을 세웠다. 여기는 사랑이 시작된 곳이에요. 민준이가 말했다. 그리고 사랑이 완성된 곳이기도 하죠. 지은이가 덧붙였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곳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마치 선아의 목소리처럼 부드러웠다. 민준아, 잘 지내렴. 지은아, 네가 자랑스럽단다. 수진아, 고마워. 철수야, 사랑해. 민준이는 미소 지었다. 네, 엄마, 잘 지낼게요. 약속해요. 그리고 엄마를 절대 잊지 않을게요. 이후로도 선아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다. 책으로, 영화로, 연극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변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화해했고, 어떤 사람들은 포기했던 꿈을 다시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지은이는 계속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그녀는 세계 곳곳에 놀라운 이야기를 발굴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특별한 이야기는 언제나 할머니의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가 그녀를 만들었으니까. 민준이는 회사를 퇴직한 후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어딘가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믿으세요. 저도 고아였어요. 하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제 어머니를 만났어요. 40년 후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기적은 믿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매년 선아가 세상을 떠난 날, 가족들은 산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선아를 기억했다. 그들은 꽃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울고 웃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지은이가 말했다.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나도 너희들이 보고 싶단다. 하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가슴 속에, 너희의 기억 속에. 이것이 선아와 민준이의 이야기다. 40년을 기다린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한 손녀의 이야기.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희망의 이야기다.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기적은 믿는 자에게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선아는 이제 없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영원히 남아있다. 민준이의 가슴 속에, 지은이의 가슴 속에,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10분. 그것은 선아가 민준이를 안고 눈보라 속을 걸었던 시간이었다. 그 10분이 40년의 기다림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영원한 사랑이 되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10분이 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순간. 선아는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꿨다. 당신에게도 그런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 포기하지 마라. 사랑을 선택하라. 희망을 선택하라. 왜냐하면 사랑은 기적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모성애와 인간의 끈기, 그리고 가족의 힘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기적 같은 재회가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의 빛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거리, 심지어 기억의 상실마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아처럼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민준이처럼 누군가를 찾는 사람이 있다면 계속 찾으세요. 지은이처럼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행동하세요. 우리 모두는 이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할 사람이 있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기적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사랑 그 자체가 기적이니까요.